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이 침체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위기에 빠진 건지 현장을 다녀온 홍경표 기자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 기자, 먼저 이 네.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식산업센터는 IT 스타트업 기업의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진짜 공장이 들어선다기보다는 어떤 첨단 IT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는 일종의 오피스 빌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피스 빌딩이나 오피스텔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주 업종이 따로 있고요. 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새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서울에서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산 디지털 단지 하면 성수동, 운정동과 함께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도 공실 폭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 네. 영상 같이 보시죠. 여기는 가산 디지털 단지 역에서 걸어서 3분여밖에 걸리지 않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IT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공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호황기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안 되고 매매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주인을 찾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긴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한번 공실이 이어지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또 비어있는 것을 보니까 좀 놀랍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 부동산 거래 자체는 좀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나요? 네, 당장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좀 비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수요라고 하면 기업 실수요, 이제 부동산 투자 수요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는 그나마 있지만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이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신규 분양도 많이 힘들고요. 이제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도 거래가 안 되어서 거래 절벽에 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시장 상황, 직접 현지의 공인중개법인에 찾아서 좀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인가 2020년도 뭐 그때쯤에가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지산이 굉장히 화랑이었었죠. 개인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계약금 뭐 10%만 입금하고 그러니까 소규모다 보니까 한 3억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막 3억대. 그러니까 3천만 원 입금하고 이제 조금 이제 시세 차익을 보려고 사셨던 분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지금 다 물려버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공실이 나면은 이자 비용만 계속 내고 관리비도 나가고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파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파산도 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래량은 뭐 거의 한 반의 반 정도로 줄었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소기업 여기 분들이 소상공 이런 그렇죠. 분들이 다 경기가 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 영향이 가장 크고 두 번째 지산이 장점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장점이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게 이제 그걸로 월세로다가 이제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이자가. 여기가 이제 8월 달서부터 입주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요거도 입주가 했고요. 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한 30% 정도가 지금 아직 잔금을 안 치르고 있는 상태죠. 네. 이제는 조금 어렵죠. 실수요자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가격대는 지금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로 올라가고 실수요자분들이 그 입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뭐 한 1,200~300만 원 뭐 요 정도 찾으시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게 제일 비싸요. 가산동, 구로동 합해서 분양한 것 중에서
분양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분양률이 뭐 많이 그렇군요. 한 50%는 넘었다고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럼 지금 이렇게 짓고 분양하려는 이제 사람 그 뭐 시행사라던가 뭐 건설사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 만약 분양이 안 되면. 어렵겠죠. 아무래도 분양이 잘 안 되죠. 이 W 여기도 네. 사실은 여기도 지금 원래 시행을 뭐 하려고 하다가 뭐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PF가 안 돼서. 네, 뭐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이 대출 비중이 또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이 고금리의 그런 피해를 좀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공인중개사분의 거래량이 반의 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도 좀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에 신규 물건이 팔리지 않고, 또 매매 시장에서 사람들이 또 투자도 하지 않고, 좀 이런 침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좀 오게 된 건가요? 이 지식산업센터 수요는 죽고 공급은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공실은 심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침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왜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붐이 일었나, 이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조금 잠잠해질 무렵에 유동성 공급의 부동산 호황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은 폭등을 했었고요. 수익형 부동산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도 부동산 호황기 때 붐이 일었죠. 아파트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점점 강해졌고요. 사람들은 뭐 새로운 돈 벌 기회를 벌기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꽂힌 것이죠. 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주택과 달리 전매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가 있었고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과거 오피스텔, 상가 어떤 열풍과 좀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죠. 2020년부터 2021년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요. 이제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웃돈까지 붙으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결국 꺾이고 유동성이 줄고 시장 침체가 오면서 지식산업센터도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금리의 투자 비용은 높아지고 입주할 기업은 줄어들면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작년에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2021년과 비교해서 무려 60%가 감소했고요. 네. 매매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투자 광풍 시기에 지어진 이제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1월에 전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00여 곳으로 2020년 4월 이후에 360여 곳이 늘었습니다. 네, 이 고금리 기조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영향을 비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투자 광풍 속에 생겨났었던 거품이 꺼지는 좀 그런 전형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공급 과잉에 들어가면서 경매 시장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경매 시장을 보면요, 지식산업센터가 총 688건으로 2022년보다 70%가 늘었어요. 이 나온 물건도 그 중에서 25%만 주인을 찾았고 낙찰가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네. 공실도 심각한데요. 이제 공실 무덤으로 불리는 고양시 향동 지식산업센터 실입주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네. 서울 쪽도 비어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 쪽도 신규 분양이 쏟아지고 있어서 공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침체에 빠지면 여기에 이 기관 투자자들도 좀 많이 얽혀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크게 나눠보면 신규 공급 시장과 기존 물건 매매 거래 시장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둘 다 문제입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으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이 PF라는 것이 건설사, 돈을 대는 이제 금융사로 이루어지고 공사가 시작되고 분양이 되어야지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깊은 침체에 빠지자 분양이 아까 말씀 들어보신 대로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PF 시행사하고 건설사가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시행사나 건설사도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야지 투자자, 대주단한테 돈을 갚게 되잖아요. 네. 그럼 분양 안 되면 투자자들도 결국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준 금융사인데요. 이러다가 PF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건설사도 망하고
이후에 사업장 정리하려고 뭐 경공매 시장에 나서면 반값도 안 쳐주니까 그만큼 또 손실이 나게 되는 것이죠. 금융사도 돈을 뭐 떼이게 되니까 자금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지식산업센터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과 증권사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안 그래도 제2금융권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식산업센터 부실까지 불거지면 지식산업센터발 부동산 금융위기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사 줄 도산의 금융사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뭐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1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규 공급 물량이 일단 소화가 안 되니까 또 2차 시장인 매매 거래 시장은 또 더욱더 죽고 또 그게 다시 또 신규 공급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데요. 계약금 내고 빚내서 투자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이 기업 입주자를 못 받으면은 그대로 이자 비용만 계속 나가고 수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은 이미 떨어져 있고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럼 또 금융기관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식산업센터 침체에 따른 이 부동산 금융위기 우려. 조지훈 지식산업센터 114 대표를 통해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수요 기업 위주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입주하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프리미엄 붙여 팔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개발사들은 분양 가격을 높여서 분양하고 그게 반복됐던 거죠. LH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도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 자족시설 용지랑 도시계획시설 용지 거의 대부분이 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당연히 기업을 유치하고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허가를 쉽게 내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계약금만 자기 자금으로 들어가고요. 중도금은 이제 개발사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잔금이 자기 내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잔금 납부 여력이 없는 수분양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는 분양가액을 70에서 80% 대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따라서 50%밖에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 기업도 이제 입주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잔금 대출을 나서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잔금 대출에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예를 들어서 낸 상태에서 잔금을 못 냈을 경우 그러면 이제 개발사, PF, 대주단들이 이제 사업이 이제 분양은 성공하고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이슈는 이제는 이제 공실도 많고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입주가 지연되거든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제 계약 해지를 하게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랑 PF 금융기관들은 아주 곤란해지죠. 일단 말씀드린 이제 경기도 이제 자석시설 용지에 이제 공급한 이제 지식산업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고양시, 평택, 구리, 오산,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이제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잔금 미납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잔금 미납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소송도 다 준비하고 있고요.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 나온 것처럼 가족끼리 친구끼리 분양받으신 경우는 진짜 피해가 사실 엄청난 거죠. 보면요. 적게는 한 2개, 3개, 많게는 10개 이상씩 분양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파산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그 가산동의 W몰 같은 경우 EOD 나서 이미 공매가 진행돼 있었는데요. 19번 유찰된데도 불구하고 매입자가 없었고요. 지금 수익계약으로 전환된데도 매입할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매입해서 짓는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50%가 아니라 더 수익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브릿지로는 단계에서 이제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리고 PF 전환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금융이 사실은 이제 지식산도 관심이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제 대출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후순위는 아무로 안 들어가려고 했고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PF 단계도 5단계로 나눠가지고 리스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한 현장, 그다음에 앞으로 분양할 현장, 지금 상태는 거의 분양이 멈춰 있거든요. 성수동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돼서 오피스 빌딩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양 거의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에 불어닥친 부동산 침체 소식을 현장 영상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